자, 오늘은 두 번째 모델링으로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에 만들었던 칼과는 조금은 좀 업그레이드된 난이도가 좀 있는 칼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도끼? 도끼와 칼의 중간 지점인 그런 모양이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에다가 항상 만들 때는 프론트나 탑뷰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프론트에서 만드는 게 좋겠지. 이런 거는 탑뷰에서 만들면은 뭐 탑뷰에서 만들어도 상관없겠다. 자, 플레인으로 이용해서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만들어 볼까? 프론트에서 만드는 게 좋겠네. 프론트에서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올려놓고 만들 거예요. 자, 올려놓고 F3 눌러서 쉐이딩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Alt W 눌러서 크게 화면을 넓혀주고 화면에 그림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머티리얼 M 눌러주고, 이 모드가 슬레이트 모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컴팩트 모드로 바꾸면은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나중에는 이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작업하는 방법도 알려주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그 3D Max에서의 머티리얼 적용 방식은 이렇게 컴팩트 모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전에는 그렇게 작업들 많이 했었어요. 자, 먼저 머티리얼에서 하나를 선택해주고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해서 드롭 해주고, 요 밑에 보면은 디퓨즈에다가 비트맵, 저번 시간에 작업했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트맵, 이미지를 불러드리는 방법, 바탕화면에서 칼 이미지를 불러드리도록 하자. 쇼,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봤더니 요 비례를 잘 못 맞추는 맞추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작업은 잘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 비례를 잘 맞추지 못하고 작업하더라고. 그래서 비례를 맞추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지금도 비례가 좀 안 맞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례를 보면은 뷰 이미지에서 보면은 좀 더 길쭉하죠. 그래서 요 비례를 똑같이 맞추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뷰 이미지를 눌러주고 클릭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요 위에 이미지에 비례들이 나와. 그래서 높이 값이 9090, 사이드 와이드 값이 564야. 그러니까 이렇게 909에 564 비례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을 해주고 모디파이 리스트로 가서 909 564, 이거 564 요분이 909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면은 사이즈를 비례에 맞게끔 사이즈를 맞춰주실 수 있고, 또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생성된 게 0.0인 위치에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버텍스를 만약에 그리게 되면은 버텍스하고 겹치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Y축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0인 위치에서 버텍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꾸 간섭이 생기게 돼요. 약간 뒤로 보내주고 선택을 해주고, 또 그리드가 자꾸 보이게 되면은 그리드 G자를 누르게 되면은 그리드의 G 누르게 되면은 그리드가 사라지게 되죠. G. 자, 그리고 이거를 아예 선택이 안 되게 해줄 수가 있어. 선택이 안 되게.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여기 보면은 프리즈 셀렉션 하게 되면은 이게 선택이 안 되게 돼. 선택이 안 돼. 근데 선택을 안 되게 돼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그레이 색깔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언프리즈 해주고, 프리즈를 시켜도 얼려줘도 이 부분이 그레이 색깔로 바뀌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여기 보면은 show frozen in gray 요 체크를 꺼줘야 돼요. 체크를 해제시켜줘야 돼요. 해제. 오케이 해주고 프리즈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돼. 그래서 작업할 때 수월할 수가 있겠지. 자,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인. 자,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 때 보면은 이게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대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손잡이 부분 하나, 손잡이, 칼자루 부분 하나, 또 칼에서도 칼에도 나뉘어져 있는 부분 있죠. 요거 둘, 셋, 넷, 그리고 요 부분, 또 중간 부분, 또 칼날 부분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분 쪽으로 정도 나눠주는 게 좋겠네. 두께가 좀 다르니까. 요 두 개는 같이 적용시켜도 상관없겠네. 총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자, 그런 식으로 나눠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건 꺼주고 버텍스에서 버텍스로 가서 엑스트루드 모델링을 먼저 해보도록 하자고. 자,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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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클릭, 클릭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닫아주고 그다음 라인으로 이 부분 두 번째 라인 하나 둘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 준 후에 다듬어 줄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줄 거예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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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클릭. 이 부분도 이렇게 끝부분이 딱 안 맞아서 떨어졌다. 요거는 원형 형태니까 만들어주면 되고 이 부분도 요 부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요 라인을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버텍스에서 위치를 움직여 가면서 약간 이 부분에 굴곡을 준다면은 요거는 베지어를 이용해서 굴곡을 줄 수도 있겠지. 이 부분에도 굴곡을 주려면은 베지어 코너 이렇게 베지어 코너. 이게 베지어 코너하고 베지어 같은 경우에는 베지어는 좌우로 모든 굴곡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조절해 줄 때 베지어.
한쪽 부분만 굴곡을 조절해 줄 때는 베지어 코너. 그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고, 자, 여기에도 굴곡을 줘야 되니까 이거 선택해주고 베지어, 이건 베지어로 해줘도 되겠네. 이쪽 베지어. 이것도 이건 베지어 코너에서 이런 식으로 다듬어주고, 아래쪽 또 하나 이 부분은 버텍스에서 굴곡, 이 부분도 굴곡이 좀 있어야 되니까 베지어로 해서 이렇게 이 부분도 베지어, 이 부분도 베지어 쳐주고, 이 부분도 베지어, 굳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고 에디트 델리트. 이 부분은 굴곡이 좀 있어야 되니까 베지어, 이 부분도 베지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위쪽 부분, 아래쪽. 자, 정리가 됐고, 또 이거 보면은 여기서 버텍스에서 아까 끝부분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 요건가 보다. 끝부분. 자, 이렇게. 이건 델리트. 에디트 델리트. 이 부분도 버텍스에서 에디트 델리트. 필요 없는 선 하나 더 있는 것들은 점은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요 앞쪽 부분은 칼날부터 익스트루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에서 먼저 이 라인에서 모디파이 리스트에 보면은 우리가 익스트루 할 때 항상 이 모디파이 리스트를 눌러서 표현해 줘야 되겠지만, 찾아줘야 되지만,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 미리 버튼들을, 필요한 것들을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config modify set이라고 있어요. config modify set. 눌러서 show 버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거, 내가 자주 쓰는 버튼들, 명령어들을 이 modify 리스트에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필요한 것들을 이제 등록해주는 방법은 config modify set 체크해주고, 화면에서 자주 쓰는 거 extrude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장시켜주고, 등록시켜주고, 또 뭐 밴드를 많이 쓴다, 밴드도 선택해서 이렇게 등록시켜주고, 또 언랩 많이 쓴다, 언랩 이렇게 등록시켜주고,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등록시켜주면 돼. 자, 엑스트루드 많이 쓰니까 엑스트루드 등록시켜서 바로 여기서 찾아서 등록된 부분들을 찾아서 적용시켜 줄 수가 있겠죠. 엑스트루드 이렇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자, 어마운트 값을 높여보도록 하자고. 이렇게 높였어. 너무 두껍죠. 한 20. 자, 이 익스트루를 할 때 면의 개수가 라인에서 조절해 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인터폴레이션에서 요 값이 기본 6으로 돼 있는데 요걸 2 정도로 낮추라 그랬어요. 2 정도로 낮추면은 로우 폴리곤으로 만들 때 효과적이다 그랬죠. 이건 20 정도로 두께를 해주고 뒤쪽 부분도 선택해주고 요건 20보다는 더 두껍게 해줘야 되겠죠. 20 한 24 정도. 좀 더 튀어나오게. 그다음에 이 부분 튀어나온 이 부분 요것도 엑스트루드. 요것도 한 20 정도. 20 정도에서 튀어나오게. 이 부분도 엑스트루드. Alt W 눌러서 더 크게 키워주고 또 이 부분도 엑스트루드. 여기도 엑스트루드. 컨트롤 키를 이렇게 눌러서 다 선택한 후에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후에 이 부분이 한 곳에서 합쳐져야 되니까 컬랩스 시켜주면 되겠지. 이거는. 컬랩스. 자, 여기까지 해주고 전체를 다 선택해서 폴리곤 모델링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인에서 이 부분의 인터폴레이션 요 값도 2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 면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우리가 조절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거 주고 전체를 다 선택한 후에 Convert to Editable Poly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도 한번 해볼게. 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칼자루 같은 경우에 요거는 실린더를 이용하면 되겠네. 실린더를 이용해서 탑뷰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면수를 줄여줘야 돼. 면수가 지금 너무 많죠. 한 8각 정도. 이렇게 옮겨주고 높이. 자, 이쯤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이 값 이렇게 올려주고 두께
맞춰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폴리곤으로 변환시켜 주시고, 여기서부터 폴리곤 작업을 하는, 폴리곤 모델링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 뒤쪽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뒤쪽 그림이 보이게 해주는 방법이 Alt X 있죠? Alt X. Alt X가 이렇게 투명 모드예요. 투명 모드. 투명 모드로 뒤쪽 부분을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거고, 버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위치를 옮겨가면서 전체적인 굴곡 부분들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은 지워주고, 에디트, 델리트. 여기서부터 형태를 잡아가면 되겠지. 선택해주고, 보드를 이용해 선택하면은 뚫려져 있는 선이 다 한 번에 선택이 되게 되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새로운 선이, 면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로 바꿔주고, 스케일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늘려줘야 돼. 한쪽으로만 늘려주게 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늘려줘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시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전체적으로 줄여줘라. 전체적으로. 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쭉 내려서 이쯤까지 내려주고, 요 기울기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요 기울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요 기울기에 맞춰서 로테이트 시켜준 거예요 지금. 로테이트.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요 끝부분에서 요 부분을 쭉 연결시키는 방법은 폴리곤으로 선택해주고, 폴리곤은 4번 눌러주고, 요 부분이죠. 요만큼. 요 부분 그냥 연결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늘려줄 수가 없으니까 요 부분을 익스트루드 시켜주고, 익스트루 어디까지 익스트루 해줄 것인가 해주고, 버텍스로 바꿔주고, 버텍스에서 익스트루 해주고, 오케이. 버텍스로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끝부분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 부분에 형태가 이런 독수리의 부리 같은 그런 굴곡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선을 추가를 시켜서 쭉 선택해서 선을 추가시켜주는 거는 엣지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커넥트, 커넥트, 커넥트.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E야. 컨트롤 시프트 E 단축키는. 그래서 버텍스로 가서 1번이 버텍스고 단축키 버텍스로 가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줄여주고 또 여기도 선택해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주고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는. 자, 중간에도 더 선을 좀 추가시켜주고 엣지에서 컨트롤 시프트 E나 커넥트를 눌러서 선을 좀 추가시켜주고 이쪽으로 가져와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줄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하나 더 추가시켜주고 선택해서 엣지에서 선택해서 커넥트. 그다음에 좀 더 하나하나씩 제어를 해가면서 아래쪽 부분도 폴리곤 선택해서 이것도 익스트루 해주고 전체적인 크기 쭉 줄여주고 더 줄여주고 엣지에서 요건 더 선택해주고 하나만 선택해주고 단축키 아니면은 링 타입으로 선택해주게 되면은 그 엣지가 한 번에 선택하고 링 타입 링 단축키는 Alt R이야. 선택하고 Alt R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E 줄여주고 중간에 면을 더 추가시켜 주던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주려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따닥 해서 선을 선택해서 이 부분에 챔퍼를 주면 돼. 챔퍼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연결되는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중간에 부드럽게 중간 부분을 나눠주는 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따닥 해주고 여기 또 더블 클릭해주고 챔퍼를 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가 있다. 여기도 부드럽게 해주고 싶으면은 더블 클릭해서 전체적인 라인 연결된 라인을 다 선택해 준 후에 챔퍼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준 후에 끝부분을 다 연결시켜 주면 되겠지. 끝부분을 버텍스를 이용해서 선택해주고 전체적으로 합쳐주는 거예요. 컬랩스 선택 컬랩스 선택 컬랩스 밑에 부분이 이렇게 합쳐졌다
있다고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점들을 선택해 준 후에 두꺼운 점들을 선택해서 날카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선택, 컬랩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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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랩스. 선택. 이렇게 컬랩스. 선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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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랩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고, 조금 더 다듬어 주려면은 버텍스를 잡아서 부분들을, 굴곡 부분들을 좀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앞쪽 부분도 컬랩스. 여기 앞쪽 부분도 컬랩스. 여기도 굴곡 부분들을 좀 잡아가면서 자, 그러면은 위쪽 부분에서 모델링들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그냥 튀어나오게만 표현해 줬는데, 날카롭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날카롭게 만들어 주려면 이 끝 부분을 밑에 쪽 부분에서 했듯이 컬랩스를 이용해서 앞쪽 부분을 겹쳐 주면 되겠죠. 그래서 버텍스를 잡고, 버텍스를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요 부분 잡고 선으로 이렇게 잡았고, 컬랩스 이렇게 선만 잡고 컬랩스 해줘도 돼요. 이렇게 컬랩스, 선 잡고 컬랩스. 컬랩스. 버텍스 잡는 것보다 좀 수월하네. 컬랩스.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중간에 라인이 한번 쭉 가는 라인이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적용시키게 되면은 중간에 하나의 라인이 있어야 돼. 버텍스를 한번 더 추가를 한번 시켰어야 되는데. 자, 앞쪽 부분의 칼날 부분들이 더 날카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날 부분에 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추가시켜서 버텍스가 똑같은 위치에 있게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앞쪽 부분에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E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컨트롤 쉬프트 E. 여기 요 부분에도 점이 하나 부족하네요. 점 하나 부족한 거는 엣지에서 insert vertex 해주고 vertex 이렇게 합쳐주고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한쪽은 만들었으니까 반대쪽은 시메트리도 자주 쓰니까 시메트리도 모디파이 리스트에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시메트리 시메트리 Z축으로 .01 이렇게 만들어주고 컨버터 폴리로 변환시켜주고 프론트 뷰에서 이 부분만 버텍스로 좀 당겨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뒤쪽 부분의 이 부분은 이렇게 폴리곤으로 선택해주고 하기 전에 먼저 다 어태치 시켜버리죠. 어태치 해주고 폴리곤에서 이 부분 선택해주고 폴리곤에서 이걸 선택해주고 컬랩스 이것도 컬랩스 전체를 다 잡고 위로 이렇게 좀 올려줘야 되겠죠. 뾰족하면은 전체적인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금 납작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이 끝부분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한번 챔퍼 값을 한번 주면 효과적일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해주고 엣지를 요 부분에 엣지를 딱 선택하려고 하니까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엣지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 쉬운 방법은 폴리곤으로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은 Convert to Edge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엣지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엣지로 다시 선택이 되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만 챔퍼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챔퍼. 반대쪽도 폴리곤으로 이 부분을 선택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Convert to Edge 해주고 이것도 챔퍼.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이 좀 넓으니까 이 뒤쪽 부분이 너무 넓으니까 이 부분을 선택해서 스케일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밑에 부분도 선택해서 스케일. 자,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뒤쪽 부분에도 적용시켜 버릴게요. 뒤쪽 부분 마찬가지 시메트리에서 Z축으로 이렇게 네, 적용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요 부분에 조금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점들을 좀 연결시켜 주는 게 좋아요. 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 라인 부분이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든지. 이상하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뒤쪽 부분에 라인이 이렇게 보일 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라인 부분이 자꾸 보일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시켜줘. 아주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것도 시메트리 한번 더 해주는 게 좋겠죠. 시메트리. 플립. .001 이렇게 굴곡 부분들을 잡아주고 그 후에 저번 시간에도 했듯이 스무딩 그룹으로 전체를 다 선택해주고 오토 스무스 클리어 올 오토 스무스 그래서 적용시켜주고 필요한 부분만 요 부분은 가려주고 요만 칼날 부분만 잡아주고 날카롭게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만 다른 날카롭게 만들어주면은 전체적인 칼의 모델링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텍스처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텍스처 작업할 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해 가면서 텍스처 작업할 때 추가를 시켜가면서 모델링을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기초적인 모델링은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죠.